70세. 재혼 후 첫날 밤이 단순한 시작일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제1장. 겨울밤. 노란 불빛 그리고 떨리는 마음. 서울의 겨울밤이 조용히 모든 골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은 작은 길들을 하얗게 덮어 도시를 평온하면서도 적막한 그림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래된 나무방 안에서는 은은한 노란 불빛이 따뜻한 온기를 퍼뜨리며 세월의 흔적이 깃든 벽에 부드럽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낡은 흔들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윤지연 여사께서는 끊임없이 내리는 눈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72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바로 오늘 밤 노년의 재혼이라는 여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감히 꿈꿔보지도 못했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그 길을 걷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지연 여사께서는 오랜 세월 혼자 지내며 고독함에 익숙해지셨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 창가에서 조용히 마주하는 식사, 그런 일상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최우성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을 다시금 느끼게 되셨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상실을 겪어온 두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현재는 새로운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맞이한 오늘 밤, 조용한 방 안에서 지연 여사께서는 오랜만에 떨리는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그것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사랑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제2장. 늦은 인연, 예기치 않은 사랑. 30년 전 지연 씨는 뜻밖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40을 갓 넘긴 나이로 아직 생기 넘치는 시절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상실의 아픔은 그녀를 점차 혼자만의 삶에 익숙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모든 사랑과 정성을 자녀들에게 쏟아부으며 어머니로서 그리고 할머니로서의 책임감으로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아침이면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손주들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노인복지센터에서 강의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그녀의 머릿속에 한 번도 떠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이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그녀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위해 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그림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하고도 깊은 분위기를 가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우성 씨. 그는 오랜 세월 많은 상실을 겪어온 듯한 모습이었지만 부드러운 미소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그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오랜 시간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작은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우성 씨가 그리는 그림은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황금빛 은행나무 아래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 지연 씨는 그의 붓질을 지켜보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는 오직 한 장면만을 그릴까? 그들은 조금씩 가까워졌고 그녀는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 속 여인은 바로 그가 평생 잊지 못한 세상을 떠난 아내였습니다. 그의 그리움은 색채 속에 녹아들었고 한 획 한 획마다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외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전히 작은 기적을 남겨둡니다.
노년의 재혼은 젊은 날의 사랑처럼 뜨겁진 않지만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세월을 견뎌냅니다. 비록 그들이 지난날의 아픔을 지나왔을지라도 이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또 다른 삶의 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으며 모든 이야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70세의 재혼한 한 커플의 감동적인 여정을 72세 할머니의 이야기로 들어보세요.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제3장 70세의 사랑, 은은하지만 오래 타오르는 불꽃. 결코 사랑은 젊은 사람들처럼 요란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보낸 문자도 짧은 만남도 첫 만남에서 떨리는 손길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함께 석양을 바라보던 오후, 이른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던 순간, 그리고 밤늦도록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그들에게 사랑은 이제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은은하지만 오래도록 빛을 내는 등잔불이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을 부드럽게 밝혀주는 작은 불빛처럼 말이죠.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늦은 인연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남편을 잃고 혼자 남아 인생이 그렇게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성 씨 역시 오랜 세월을 혼자 보내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만남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 추억 속의 음식, 젊은 시절 함께 보았던 흑백 영화 같은 평범한 대화들이 차츰차츰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서로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고, 나이 듦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 속에서 평온함을 찾았을 뿐입니다. 재혼식 날, 지연 씨는 소박한 흰색 한복을 입고 떨리는 손으로 우성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들만 함께한 작은 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남은 인생을 함께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선택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날의 설렘이 아닌 조용하지만 깊은 떨림으로. 추우신가요? 아니요, 나는 오늘 밤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침실에 들어서는 순간 지연은 자신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외로움에 익숙했던 공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처음으로 혼자 깨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성은 조용히 다가와 온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밤의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들은 말없이도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재혼의 아름다움입니다. 강렬할 필요는 없지만 한때 식어버린 마음조차 다시 떨리게 만드는 사랑. 제5장 교훈. 사랑은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찾아올 수 있으며 수많은 시련을 겪은 후에도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지연과 우성의 이야기는 단순히 늦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지속적인 가치, 함께하는 삶의 의미, 그리고 마음을 열어 행복을 받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 사랑, 그리고 소중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는 흔히 사랑을 젊음, 열정, 그리고 감정의 불꽃과 연관짓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지연은 남은 생을 오직 자식과 손주를 돌보고 지나간 추억을 회상하며 피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의 가슴이 여전히 설렐 수 있고 72세의 나이에도 함께할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행복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누구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동반할 사람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단지 너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할 기회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젊은 시절의 사랑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감정과 죽어도 함께하자는 약속이라면 황혼의 사랑은 평온함, 깊은 이해, 그리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우성과 지연은 화려한 말이나 뜨거운 애정 표현이 없어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들의 사랑은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고 나란히 앉아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거창한 모험이나 극적인 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겨울날 오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곁에 있어줄 누군가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연과 우성 두 분 모두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분들은 오랫동안 추억 속에서 살아왔고 소중한 기억들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상실을 발목을 잡는 족쇄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과거를 배신하는 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난날의 기억을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후 다시 결혼하거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을 망설이십니다. 마치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다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지난날의 추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더 온전하게, 더 따뜻하게 말입니다. 두 분의 첫날 밤에는 향초도, 로맨틱한 음악도,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깊은 따뜻함과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젊은 연인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결코 화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 분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함께하는 아침 식사, 여보, 춥지 않아요? 라고 묻는 다정한 한마디. 그리고 새벽 햇살 아래 지어 보이는 미소. 그런 소소한 순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깃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크고 거창한 행복을 찾아 헤매느라 정작 가장 평범한 순간들 속에 있는 소중한 행복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사랑은 언제나 도전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내디뎌 보지 않는다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지연 할머니도 혼자 남아 조용히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익숙한 것들 속에서 안정을 찾으며 변화를 두려워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분은 용기를 내어 새로운 여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 덕분에 남은 세월을 함께 걸어갈 든든한 동반자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다시 사랑할 기회를 주십시오. 지연과 우성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에는 규칙도 한계도 나이도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여전히 첫 데이트처럼 설렐 수 있고 첫날 밤을 앞두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으며 차가운 겨울날 서로의 손을 잡으며 따뜻함을 나이가 몇이든
언제나 우리의 가슴은 다시 뛰고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할 날들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사랑이 다시 찾아온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어 맞이하십시오. 행복한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으니까요. 붐비는 인파 속에서 그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낯선 소녀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익숙한 시계.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건 딸에게 준 선물이었는데 이 소녀는 누구인가? 제1장 운명적인 만남. 서울은 매서운 겨울 추위에 휩싸여 있었고 건조한 바람이 반짝이는 고층 빌딩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JS그룹의 화려한 연회장안은 따뜻하고 장엄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매년 열리는 장학금 수여식, 그리고 최고의 학생들이 그들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받는 날이었습니다. 사객석 한가운데 명예 초청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정대현, JS그룹의 창립자였습니다. 올해로 82세를 맞이한 그는 한국 경제계에서 성공과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으며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재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재산이나 명예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무대 위였습니다. 밝은 조명이 비추는 단상 위 올해 가장 명예로운 장학금을 수여받게 된 김수아가 당당히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0살가량의 젊은 여성으로 또렷한 눈빛과 확고한 태도에서 강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비록 단정한 교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단단한 내면의 힘은 그 어떤 화려한 옷보다도 빛나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상장을 받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정대현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손목에 채워진 시계. 아주 사소한 것이었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뿐인 디자인, 그리고 30년 전 직접 딸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휘몰아쳤습니다. 그의 딸 정서연.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계가 왜 저 소녀의 손목에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제2장 묻혀버린 과거. 30년 전 정대현의 유일한 딸인 정서연은 천재적인 화가였습니다. 그녀는 희귀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녀가 그린 그림들은 예술의 거장들과 견줄 만큼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있어 그 재능은 축복이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다른 길을 정해두었고 그것은 바로 JS그룹을 계승하는 경영인의 길이었습니다. 가문의 유산을 이어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서연은 차가운 재벌가의 벽에 갇히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유였으며 무채색의 회의실보다 다채로운 물감 속에서 살아가길 갈망했습니다. 부녀 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린 모든 그림은 저항의 상징이 되었고 운명에 맞서는 조용한 전쟁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갈등은 한겨울밤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서연은 저택의 정문 앞에 서서 작은 여행 가방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저는 영원히 사라지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단 몇 가지 중요한 물건뿐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버지가 그녀의 18번째 생일에 선물한 금장 시계였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듯했습니다. 정대현은 딸을 찾기 위해 수년간 최고의 탐정들을 고용하고 서울뿐만 아니라 그녀가 발을 들일 만한 낯선 도시들까지 뒤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서는 단 하나의 정보로 기결되었습니다.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목격자들은 사고를 당한 여성의 특징이 서연과 일치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남은 것은 참혹한 충돌 흔적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사망했다고 결론지었고 정대현에게 그것은 곧 딸의 생이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시계 어디서 난 거니? 이건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에요. 하지만 지금 30년이 지난 후 그는 너무도 익숙한 눈빛을 가진 한 소녀와 마주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 섬세한 이목구비, 특히 깊고 아련한 눈동자까지 모든 것이 서연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 위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시계, 그가 한때 사랑하는 딸에게 건넸던 선물, 그 비극적인 사고와 함께 사라졌어야 할 물건이었다. 그렇다면 이 소녀는 누구란 말인가? 한 줄기 희망이 노인의 가슴 속에서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밀려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다. 혹시 그의 딸은 그가 지난 30년간 믿어온 것처럼 죽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더 끔찍한 가능성, 그녀는 정말로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것은 그조차 알지 못했던 그녀의 아이였던 걸까? 제3장, 진실을 찾다. 정대현은 무거운 마음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낯선 조카딸이 정말로 자신의 가족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오랫동안 그는 외동딸 정서연이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수아의 손목에 걸린 시계, 30년 전 직접 서연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울 수 없는 불안감을 일으켰다. 혹시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첫 번째 단서는 수아가 다니는 대학교였다. 그의 권한을 이용하면 원본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는 한 장씩 신중하게 넘기며 문서 속 정보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김수아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았지만 그녀의 부모에 대한 정보는 극도로 모호했다.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었고 어머니 김수연은 단 몇 줄의 짧은 정보로 10여 년 전에 사망했다고만 남아있었다. 서류 어디에서도 정씨 가문과의 연관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과거를 감추고 지우려 한 것처럼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정대현은 조용히 수아가 자란 가난한 동네를 찾아갔다. 낡은 아파트 단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벽들, 좁은 골목을 지나며 한 사람씩 수소문했다. 몇몇 사람들은 수연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그녀를 그저 조용한 여인으로만 떠올렸다. 어린 딸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다고 했다. 그녀의 가족이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바가 없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지난 날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한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수연 씨는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수아는 겨우 10살이었지요. 그 후로 혼자 남겨졌어요. 단 한순간, 단 한 가지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당신에게 깊은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의미 있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좋아하신다면 다음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4장.
백만장자 할아버지의 결정. 일주일 후 수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로 손꼽히는 정대현의 대저택으로 초대되었습니다. 높이 솟은 철문이 열리며 푸른 나무들이 우거진 정원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길을 따라 깔린 돌 하나하나가 섬세하면서도 위험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웅장한 저택 앞에 선 순간 수아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이런 곳에 발을 들이게 될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으며 더구나 자신이 이곳과 관련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재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인 정대현 회장은 오늘만큼은 평소에 냉철하고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깊어진 그의 눈동자에는 오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을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수아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도 머릿속은 자신의 어린 시절로 가득 찼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나날, 홀로 세상을 마주해야 했던 시간들. 그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고 누군가의 보호를 바라는 마음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 앞에 선 이 남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거물이 아닌 단지 손녀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제5장 교훈. 정대현과 수아의 이야기는 가족의 용서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명예, 재산 그리고 먼 목표를 존들아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입니다. 정대현은 거대한 사업 제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공허함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잃어버린 이후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그 상실감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수아를 다시 만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공도 가족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편 가난 속에서 자란 수아는 자신의 진짜 신분조차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간절히 바랐던 것은 지위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자신이 속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용서와 포용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정대현과 수아는 모두 운명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옥매열 모욕을 멀리하고 섭녀보다 마음을 열기로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미움을 내려놓고 진실을 마주하는 것만이 행복을 찾는 유일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한번 떠나간 사람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당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기 전에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세요. 어느 날 당신이 자신을 버린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한 젊은 의사가 응급실에서 과거의 아픈 기억과 마주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제1장 운명적인 만남. 서울 차가운 겨울밤이었다. 눈이 조용히 내려 집지붕 위를 덮고 거리 곳곳을 하얗게 물들이며 이미 싸늘한 공기를 더욱 서늘하게 만들고 있었다. 연세대학교 병원의 응급실에는 환한 불빛이 켜져 있었으며 바깥의 어둠과 정적과는 대조적으로 바쁜 움직임이 감돌고 있었다.
응급실 내부는 긴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의료진들은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심장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간간히 섞여 들렸다. 정민호 의사는 갓 부임한 인턴으로서 급히 응급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저체온증이 심각한 상태로 한 노숙자가 막 실려 들어왔다. 몇몇은 얼굴을 찡그렸고 또 몇몇은 익숙한 듯 무심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누군가가 나지기 말했다. 또 술주정뱅이군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죠. 민호는 환자 차트를 들고 빠르게 눈을 훑었다. 거기에는 급하게 적힌 환자의 정보가 보였다. 정태연, 57세. 그를 두고 떠났던, 그리고 그와 어머니를 버렸던 사람이 지금 그의 앞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들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빗속에서 쾅 닫힌 문, 어둠 속에서 흐느끼던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밤의 그림자 속으로 멀어져 가던 남자의 뒷모습. 그는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운명은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그들을 다시 마주하게 만들었다. 다만 이번에는 민호가 선택할 차례였다. 제2장.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다. 민호는 7살이었던 그 운명의 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 희미하게 깜빡이는 전등빛이 곰팡이 쓴 벽에 어른거렸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린 마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부터 가슴 깊은 곳에 커다란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방 안에는 두 모자만이 남았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고 그제야 민호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철저히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수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언제나 지울 수 없는 슬픔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았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았고 누군가 아버지에 대해 물을 때마다 깊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린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오래전에 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존재였으니까요. 그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한겨울밤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내와 어린 자식을 내버리고 떠난 사람이 가족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로. 그는 공부에 매진했고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남자가 바로 눈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초라한 몰골, 야윈 몸, 헤어진 옷까지 희미한 숨결. 그날 밤 등을 돌리고 떠났던 강인한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선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거칠고 굳은 손, 한때는 어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이 이제는 차가운 바람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순간, 죽음과 싸우고 있는 한 인간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주름진 얼굴 속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3장.
증오와 의술의 경계에서. 민호는 병상 옆에 굳게 서서 환자 기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하게 쥔 채 그는 갈등하고 있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등을 돌려 이 남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대가를 홀로 치르게 두고 싶었다. 이 사람은 한때 자신과 어머니를 외면하고 가족을 버린 채 자신에게 더 중요한 무언가를 조자 떠나갔다. 그리고 지금 그는 술과 방황의 세월이 남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과연 운명이 내린 벌인가? 그리고 과연 민호가 자신을 버린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그러나 그런 생각은 민호의 또 다른 한 부분과 강하게 충돌했다. 그가 오랜 세월 노력 끝에 되어온 의사로서의 신념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환자를 살리기로 맹세했다. 그들이 누구이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구원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맹세는 단순한 말이 아닌 매일 실천해야 할 책임이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야만 했다. 책임감과 원망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갈등했다. 그러나 눈앞의 환자는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었다. 가쁜 숨소리는 생명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수액을 준비하세요.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심장 보조제를 대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4장 선택과 모순된 결말. 몇 시간 후 환자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심장 모니터에서 나오는 일정한 빗소리와 함께 그의 호흡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회복실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거친 얼굴에 반사되었고 깊이 패인 주름과 떠돌이 같은 인생의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때 희미한 기억 속 실루엣에 불과했던 그 남자는 이제 민호의 눈앞에 가을의 마지막 잎새처럼 위태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목이 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걸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을 터뜨리고 그를 향한 원망과 아픔을 모두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버려졌던 그 아들이 이제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모든 걸 삼켰습니다. 이 병실 안에서 감정이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한 채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5장 교훈. 정민호 박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혈연으로 연결된 두 사람이 예상치 못한 재회를 한 것이 아니라 선택과 책임, 그리고 용서의 본질을 깊이 있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누구나 과거의 상처, 아물지 않은 흉터, 그리고 끝내 풀리지 않은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복수를 선택할 수도, 무관심을 선택할 수도, 혹은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민호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원망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궁핍하게 살아야 했던 나날들.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그저 묵묵히 외면해야 했던 순간들, 이 모든 기억들은 태현의 운명을 외면할 명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자신의 존재를 결정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증오가 아닌 양심과 책임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선택의 힘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